자, 오늘은 이제 혼동어휘를 이번 시간에 좀 배우도록 할게요. 혼동어휘는 이게 모양도 헷갈리고 발음도 헷갈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 짓다, 졌다, 잤다 막 이게 막 되게 헷갈리잖아요. 건물을 짓다, 노를 졌다, 잠을 잤다. 발음만 들으면은 너무 힘든 게 우리나라 말인 것처럼 영어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혼동어휘는 확실하게 구분해서 외워두지 않으면 시험에서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발음으로 외워야지 스펠링으로 외웠다간 작살납니다. 왜? 못 외워요. 너무 헷갈려서. 그러니까 부탁이니까 제발 발음으로 외운다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으면서 발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꼭 그래야 됩니다. 자, 일단 1번을 보면 acquire, inquire, require 뭐가 보여요? 그쵸? quire 보여요. quire. 여기도 quire, 여기도 quire, 여기도 quire. 그럼 셋 다 quire면 뭘까? 질문. 이게 question의 원이 question. 이게 뭐야 하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acquire는 다가가는 거고 다가가서 왜 질문해요? 좀 주세요. inquire는 내 머릿속에 질문을 하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남의 머릿속에 넣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왜 그래요? 해서 inquire가 묻다. require는 반복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 반복할까요? 한 번만 질문하면 되지. 안 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요구하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질문 있어요 할 때는 머릿속에 질문을 넣잖아. inquire. 그 다음에 다가가서 이것 좀 주세요 했는데 acquire. 근데 require는 반복해줘. 주세요. require. 그래서 드디어 얻었다. acquire.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에 이제 adapt예요. 이게 애 발음인데 이게 adapt하고 입을 찢으셔야 됩니다. adapt 이게 적응시키다고 adopt 아 발음이에요. adopt 이게 받아들이다, 채택하다, 양자로 삼다. adapt는 편안하게 읽으시면 능숙한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 다 어원은 요 apt, opt, ept 다 쉬운이라는 어원이에요. 뭐라고요? 쉬운. apt 자체가 be apt to가 뭐뭐하기 쉽다예요. 이게 쉬운이라는 어원인데 ad는 다가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것에 다가가서 쉬워지게 하다. 즉 미국 가면 미국법, 로마 가면 로마법,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법 이렇게 적응하다라고 해서 adapt가 적응하다예요. 여러분들 그 아답터 알죠? 아답터 그 전기 충전할 때 꽂는 거, 핸드폰 꽂을 때 그게 바로 220V를 우리 핸드폰에 맞는 볼트로 적응시켜주는 기계가 어댑터예요. 여기다 ER만 붙이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adopt는 말 그대로 뭐예요? 이거를 받아들인다라는 adopt인데 이것도 다가가는 건 맞는데 다가가서 받아들여줘요. 왜 받아들여줄까요? 편하고 쉬운 어떤 제도, 사람,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adoption 하면은 양자, 입양 이런 뜻도 있습니다. adapt는 뭐 이건 말 그대로 쉬운이란 뜻이니까 쉬우면 뭐예요? 우리가 자주 다가갔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맨날 보고 맨날 하는 거 해봐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게 바로 능숙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많이 나옵니다. extinct, distinct, instinct. 이게 뭐냐면 이게 다 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말 그대로 툭 튀어나오다요. 뭐라고요? 툭 튀어나오다. 자, 툭 튀어나와서 ex가 어원이 뭐냐면 밖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밖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멸종한이라는 뜻이 있고 불이 있었는데 그게 기체로 날아가 버린 거. extinct. 그래가지고 멸종한, 불이 꺼진이고 distinct는 다르게 튀어. 그러니까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검정색, 흰색 이렇게 해가지고 distinct라고 해서 구별되는 명확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냐면 독특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매운 걸 좋아하는데 쟨 느끼한 걸 좋아해. 되게 어때요? 튀죠? 이게 distinct입니다. instinct는 내 안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툭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이게 튄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번은 금방 외우죠. extinct의 동사형인 extinguish, 불을 끄다. 그리고 어떤 뜻이냐? 바로 멸종을 하다. 멸종시키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세상에 사라지는 거예요. distinct는 뭐 명확한 구별되는 거니까 이제 구별되다, 다르게 구별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발음이
access, excess 이렇게 읽어야 돼요. 뭐라고 읽는다고? access. 이거는 다가간다라는 뜻인데 이 access가 process처럼 뭔가 진행을 나타낼 때는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행, 이동. 이해갔죠? 어떤 진행이나 이동을 나타내는 어원인데 access는 AD처럼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하다고. EX는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과잉 초과. 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제한된 이제 뭐 이렇게 컵이 있다고 봐요. 근데 얘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준을 이렇게 훅 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과잉 초과라고 해서 excess 이렇게 읽습니다. 요거는 이제 발음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발음이 femine이에요. 발음표 써줄게요. femin. 이 femine인데 n이에요. n. femine은 굶주림이라는 뜻이 있고 feminine은 여성이라는 뜻으로 이게 female이에요. female 아세요? female. 이게 이제 male을 알면 돼요. male이 남성이에요. 남성. 그다음에 female은 여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feminine이 여성이구나. 그래서 feminist라고 알죠? femi. 약간 좀 부정적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요즘에 femi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주의. 그래서 feminine은 여성주의. 이거의 반대말은 masculine이라고 남성다운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우니까 feminine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feminine이 이 굶주림 기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딱 보면은 family의 fam 보이죠? fam. 이게 모여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가 고파요. 굶주려 있고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이야. 맞아 아니에요? 먹을 건 없는데 사람이 많아. 그게 바로 패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패밀리 보이시죠? 가족이 4명, 3명인데 밥은 하나밖에 없으면 배고프잖아. 그래서 굶주림, 기아, 패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프린스 오브 펄과 프린스 오브 풀인데 요것도 이제 모양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한데 요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펠이라는 말이죠. 펠. 이게 사람을 부르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까운 친구나 동료를 말할 때 Hey pal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 편지 쓰는 친구를 펜팔이라 하고 인터넷으로 이메일 주고받는 걸 이페알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란 뜻이야. 동료나 사람을 나타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린스가 왕자같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주요한이라는 뜻도 되고 교장도 됩니다. 프린스 펄. 근데 프린스플은 뭐냐면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어떤 주의. 그래서 원리 원칙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에만 보면 돼요. 펠이 나오면 사람 아니면 원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attribute, contribute, distribute 있는데 이 트리뷰트라는 게 공통점이죠. 다 트리뷰트. 이 트리뷰트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것도 역시 퍼지는 느낌, 이동하는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이동. 그래서 attribute는 한 사람에게 이게 이동하는 거예요. 나의 공을. 이게 나쁜 뜻이 아니고요. 무슨 탓으로 돌리다니까 무슨 핑계 대는 것 같은데 이 우승은 우리 감독님, 우리 어머니께 돌립니다. 이럴 때 쓰는 게 attribute예요. 그래서 he attributed his success 하면 그의 성공을 누구에게? to his mom, 엄마에게 돌렸다. 그래서 attribute 많이 나오고 contribute 같은 경우는 서로에게 이동하는 게 뭐예요? 자, 나는 상대에게 뭐 도움을 줬어. 근데 그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 이것을 contribute라고 합니다. 디스트리뷰트는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고 여기저기 막 이동시키는, 퍼지는, 분배하다라고 돼요. 그래서 어트리뷰트는 한 사람에게 공을 돌리다, 컨트리뷰트는 나와 상대방 서로에게 뭐 하는 거예요? 기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돈을 주고 선생님은 지식을 전달해 주나요? 이것도 컨트리뷰트인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면 사회에게 공헌하는 겁니다. 왜냐면 세상이 살기 좋아지잖아요. 그게 컨트리뷰트고 디스트리뷰트는 그런 정한 거 없이 여기저기에다가 막 퍼져주는 걸 디스트리뷰트라고 합니다. 자, 둘 다 발음이 짜증나게 볼드예요. 짜증나죠? 똑같아요, 발음이.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이 볼드가 대범한이라고 해서 크다라는 어원이 있어요. 그래서 볼드 사이즈 아세요? 볼드 사이즈. 시계 같은 거 알이 크거나 그런 걸 볼드 사이즈라고 하는데 그게 대범한, 커다란 이런 뜻이고 이 볼드가 똑같은데 A가 들어가 있죠. A.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BAN이 금지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BAN이 금지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머리털이 못 나오게 막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대머리. 그래서 볼드모트 알죠? 해리포터에 나오는 대머리 악당, 악마. 그렇게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요? 볼드.
볼드모트는 볼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럴과 모털이 있는데 이 모럴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도덕적인이라고 해서 이 모럴의 요게 가운데란 뜻이야. 모던 알죠? 모던 현대 가운데인데 너무 나쁘지도 너무 착하지도 않은 딱 중간 상태를 도덕적이냐고요. 기본을 지킨다 이거예요. 이 모털은 뭐냐면 치명적인 주구름명예라는 뜻이 있어서 굉장히 목숨과 관련된 건데 이거의 반대말이 앞에다가 I am을 붙으면 돼요. 그럼 이게 이모털이라고 알아요. 이게 불멸이거든요. 이모털이. 왜 불멸인지 이제 알겠죠. 아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모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탈 컴뱃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이게 목숨 걸고 싸운다는 뜻이에요. 모탈 컴뱃. 그래서 이걸 꼭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모럴, 모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계속해서 오브젝티브와 오브젝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티브하고 오브젝션 정말 비슷하게 생겼는데 뜻이 완전 달라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가운데에 있는 이 젝트 있죠, 젝트. 이게 자 여기 젝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젝트가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덥죠. 이젝트는 뭐 탈출하다고 인젝트는 주사하다고 이게 던진다는 뜻인데 이게 이 젝트가 잡아서 던진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옵이라는 말이요. 옵 어떤 눈을 끌다 시선을 잡다 이렇게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적이라는 말 자체가 혼자서는 쓸 수 없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주어가 있으면 목적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다. 객관적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관적인의 반대인데 객관적인 것은 몇 명? 두 명이라는 것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티브는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쓰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를 바라보는 목적. 내가 너에게 뭔가를 하는 말의 목적. 이게 바로 오브젝티브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브젝션은 언제 쓰는 말이냐? 오브젝션은 이제 말 그대로 내가 너를 바라본다는 건 솔직히 같은 방향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라는 뜻도 있고 이의를 제기하다 할 때 이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나는 반대쪽으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브젝션, 오브젝티브 둘 다 느낌이 어떤 이게 대상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서로를 뭐하고 있는 것? 얘는 얘를 보고 나는 이 사람을 보는 이런 느낌이 오브젝티브인데 문제는 내가 주어라면 이 사람은 목적어, 목적, 오브젝티브 둘이 서로 비교하니까 객관적이라는 뜻이 되고 오브젝션은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쪽으로 오니까 반대 이의 이런 뜻이 되겠죠. 좀 이해 가세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시스트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축구할 때 어시스트 뭐 골 도움 줬다 이러잖아요. 어시스트가 보조 도와주다 이런 뜻이고 리지스트는 어떤 느낌이냐면 리가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뭔 말이야? 자, 시스트라는 게 어떤 주장을 이렇게 강제성을 나타내는 단어라서 인시스트는 주장하다, 퍼시스트 고집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쭉 가려고 하는 느낌이야. 뭐라고? 쭉 가는 거야. 근데 이건 그 사람한테 쭉 가는 거니까 도와주려고 가는 거고 이거는 안 가려고 그래. 놔요. 나 다시 돌아갈래요. 이런 뜻이 리지스트예요. 그래서 레지스탕트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레지스탕트. 이게 누군 저항군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원이에요. 레지스탕트. 그래서 이게 많이 쓰이는 민주적, 뭐 정치적 언어인데 아무튼 알면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발음이 뭐냐면 거라지예요. 거라지. 이 발음 주의셔야 돼요. 뭐라고요? 거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쥐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라지가 차고인데 이거 창고 아닙니다. 참고로 창고는 웨어하우스예요. warehouse. 이게 창고, 물건을 쌓아두는 곳이고 이거는 그 미국 보면 이게 자동차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으면 이렇게 집 옆에 이렇게 돼가지고 자동차 들어가는 곳 있죠. 여기 가지고 물건 쌓아놓고 이게 차고예요. 거라지. 그래서 차고 정비소라는 뜻이 있고 이건 garbage라고 읽어야 돼요. 뭐 발음 비슷하죠? garbage. 이건 쓰레기입니다. 아무튼 거라지하고 갈비지는 좀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뜻이고 창고가 아니라 차고라는 말. 창고는 뭐다? warehouse. 꼭 알고 계세요. compliment 둘 다 발음이 똑같아 젠장.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이 이랑 이 I 차이로 해야 되는데
어원이 있어요. 다행히. 이 컴플리먼트는 어떤 느낌이냐면 컴플라이 아세요? 컴플라이. 이게 뜻이 순응하다예요. 뭐라고요? 순응하다. 자, 말 잘 듣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줘? 칭찬하다죠. 근데 이거는 컴플리트예요. 뭐라고요? 컴플리트가 어원이에요. 컴플리트가 무슨 뜻일까요? 컴플리트. 컴플리트. 보이죠? 이게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충하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발음이 같지만 스펠이 다르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가 들어가면 이가 뭐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는 두 개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니까 보충하려고 하나 더 갖고 다니겠지. 뭐 이렇게라도 꼭 외워주세요. 어는 컴플라이고 이는 컴플리트입니다. aboard. 여러분들 스노우보드 이게 보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게 판자예요. 판자. 영어로. 그러니까 판자에 올라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아, 배를 타고 탑승하여. 이게 뭔 말이냐면 옛날 배는 워낙 높아서 그냥 못 올라가서 사다리가 없던 시절에 판자에다가 이렇게 밧줄 달아가지고 쭉 올라가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줄 하나, 또 여기도 판자 하나, 여기에 줄 하나, 뭐 이런 게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에 발을 올리면 이제 배를 탄다는 뜻이에요. aboard. 그래서 welcome aboard 하면은 승선을 환영합니다 이런 뜻도 돼요. 얘는 abroad예요. abroad. SK 브로드밴드 뭐 이렇게 브로드 나오면 브로드웨이도 마찬가지고 뭔가 넓은 느낌이니까 국내 말고 해외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죠. 이거 수정할게요 나중에. 자, 블리드가 이게 피 흘리다인데 명사형이 블러드인 거 아세요? 블러드, B-L-O-D. 이게 명사로 피예요. 그러니까 블리드가 왜 동사인지 알겠죠? 블러드, 블리드. 이건 breed예요. breed. 발음 잘해요. 블리드, breed. breed는 요게 어원이 bring이에요. bring. 우리 bring이 무슨 뜻이죠? bring? 가져오다 아시죠? B-R-I-N-G. 이게 가져오다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가 이게 bring out이 bring up이 양육하다예요. bring up 뜻 자체가 뭐라고? 양육하다. 그러니까 양육이 뭐예요? 애를 기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bring이 가져오다긴 하는데 이 세상으로 데려온 거고 그걸 위로 끌어올린다는 건 점점점 키가 크듯 기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bring up 이렇게 하시면 돼요. breed가 그래서 bleed 리을 받침 넣어서 bleed는 피 흘리다 breed 그래서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영어로 breeding이 뭔지 알아요? B-R-E-A 이건 알려주면 안 되겠다. 이거는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알려줄게요. 이게 breed가 가슴이라는 뜻이 있어서 이게 기르다 양육하는데 발음이 비슷해서 어원이 같거든요. 그건 이따 알려줄게요. confirm과 conform이 있죠. 이 firm이라는 게 이 단어 자체가 회사라는 뜻인 거 아세요? law firm, 법률회사. firm이 회사인데 이게 뜻이 형용사로 확고한이에요. 확고한. 이게 무슨 뜻이 이 느낌이냐면 단단하죠. 뭔가 한 명이 아닌 두 명 이상이 세워진 회사. 그래서 confirm은 그걸 모아놨으니까 확고히 하다는 뜻이고 두 명 이상이 form. form은 어떤 뜻이냐면 틀이에요. 틀. 우리 폼 잡는다 하죠. form. 틀이라는 뜻인데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야,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놀고 나가지 마. 네, 순응하다. 따르다.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공간적인 건 아니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10시까지 들어와 라는 틀을 만들어줬잖아요. 그거 따르는 것도 컨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꼭 아셔야 돼요. confirmation 하면 확인이란 뜻도 있고 confirmation 하면 수능이란 명사도 있거든. 많이 나오니까 꼭 외우세요. vacation, vocation. 이 v의 va가 이게 vacuum이라고 해서 비어있는 진공이라는 뜻인 거 아세요? 진공, 비어있는. 자,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비어있죠? 방학입니다. 근데 방학 말고 어른들은 방학이 없잖아. 뭐라고 해? 휴가라고도 합니다. 보케이션은 직업인데 이게 어원이 보컬인 거 아세요? 보컬? 보컬이 무슨 뜻이에요? 바로 목소리죠. 목소리. 근데 이게 왜 직업이냐? 이게 원래 천직이란 뜻처럼 하늘에서 불러준 직업이 보케이션이에요. 신기하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직업이 job도 있지만 그거 쉬워서 안 써. 콜링. 콜링은 아예 자체가 부르다죠. 그러니까 뭐야? 그 성경적 단어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이제부터 너는 저 백성을 구원해라. 너가 선지자다. 이렇게 나는 원치 않았는데 준 직업. 그게 콜링이자 보케이션이에요. 꼭 알고 계세요. 요거는 vague라고 읽어야 됩니다. 발음 기호가 vague예요.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한인데 이것도 역시 앞에서 우리 그 베이케이션에서 비어 있다고 했죠? 없어. 보이는 게 없어.
없어. 비어있어. 그러니까 뭐야? 애매하죠. 답이 안 보여. 미래가 안 보여. 이게 베이그고, 보그는 우리 잡지 이름도 있어요. 이 보그가 유행이란 뜻인데 이게 보컬하고 비슷해요. 목소리, 입에 오르내리는 것들. 그러니까 말이나 패션 이 모든 거를 보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행이란 뜻이 있어요. 잡지 이름으로 보그지라고 있는데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정말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타이드, 타이디, 타이니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이 ti, 뭐 ti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발음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발음으로 외워야 한다. 처음에 나와 있는 발음은 타이드예요. 뭐라고 읽는다고? 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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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TD라고 있는데 타이디라고 읽어요. 타이디, 타이디. 그 다음에 요거는 타이니, 타이니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타이드는 이게 뜻이 어려워요. 뜻이 여기 보면 조류 흐름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이게 조류 흐름이란 뜻도 있는데 이 조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밀물 썰물 아세요? 밀물 썰물. 그래서 물이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것을 조수 간만의 차라고 하는데 그걸 조수라고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물 숫자예요. 이거 어시스턴트 아닙니다. 그래서 조류라는 게 힘들다면 조수간만의 차 또는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멈춰있지 않으니까 흐름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걸 타이드라고 합니다. 이 타이디는 어떤 느낌이냐면 말쑥한, 단정한 이렇게 뜻이 있는데 이게 동사일 때도 뜻이 있는 거 아세요? 정돈하다, 정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지저분한 것을 싹 치워버린다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저분한 걸 싹 치우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타이니는 작은, 사소한이라고 해서 우리 스몰보다 더 작은 걸 말할 때 써요. 스몰도 작은이잖아요. 근데 타이니는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이드, 타이디, 타이니 이렇게 읽습니다. 어원이 다 같지는 않아요. 어원이 다 같진 않고 여기 나와 있는 타이드하고 타이디만 이게 TID가 같은데 여기 어떤 느낌이냐면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쓸어버리는 느낌. 이해하셨죠? 그래서 바닷물이 왔다리 갔다리 쓸어버리는 건 조류, 흐름, 조수. 지저분한 책상을 쓸어버리는 거니까 말수가 단정한, 정돈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좋을 거예요. 타인이는 작은. 이거는 원더라고 읽고 이건 완더라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더걸스 해가지고 많이 배웠을 거예요. 원더우먼도 봤고 이게 마냥 놀라움이라는 뜻을 많이 알고 있는데 동사는 궁금이 여기다 돼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공통점이 뭐냐? 놀랍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예상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궁금하지. 어떻게 그거 했냐고. 이해갔죠? 그래서 원더는 이렇게 두 개를 외워야 되고 완더는 목적시 없이 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다, 떠돌아다니다라고 해서 이 단어도 알면 정말 많이 도움돼요. 로움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굴러서 먼지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느낌이 로움이라면 완더는 목적지가 없다. 뭐라고요? 목적지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더링 이렇게 많이 쓰는데 떠돌이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거 많이 됩니다. stray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방황하다라고 돼요. 원더 완더 꼭 외우세요. beside와 beside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beside 옆에 있다라는 뜻이 beside거든요. 그럼 이게 옆인데 하나 더 있다 생각해봐요. 옆에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 그럼 뭐야? 하나 있는데 또 있네. 게다가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리고 하나 이외라는 말도 쓰니까 beside라고 합니다. 둘 다 전치사긴 한데 얘가 더 많이 나오겠죠? beside me 내 옆에 by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뭐 옆에란 뜻이고 beside는 하나 더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탈 많이 들어봤죠? 메탈 이건 멘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이가 뭐냐면 얘는 보이고 얘는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렵지 않죠? 메탈, 멘탈. 요거 진짜 어렵죠. 컨센트, 컨텐트 환장하죠. 이게 다 두 개라는 뜻인 거는 우리 하도 많이 들어 지겹죠. 이제 CO는 두 개다. 그럼 센트는 뭐냐면 샌드 알죠? 보내다. 서로 얘와 얘가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다는 얘기는 서로 뭐 한다는 얘기일까요? 서로 의견이
일치하고 동의하니까 주고받겠죠. 그래서 consent는 동의하다. 이 tend가 경향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경향.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은 어떤 경향이 있죠? 약간 거칠고 약간 좀 뭐랄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컨텐드. 근데 이제 텐드가 경향인데 문제는 이게 두 개가 부딪히는 거야. 남자는 나가서 놀자. 여자는 집에 있자. 뭐 이런 느낌 보시면 돼요. 다투다 경쟁하다가 컨텐트고요. 컨텐트는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컨텐츠 산업이라고 해서 내용물을 말할 때 많이 쓰는 거 아세요? 내용물.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 미디어 내용 뭐 이런 건데 이 컨텐트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텐트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두 대상이 두 개가 어떤 결과물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두 개가 결과물을 나타낸다. 그러면 그 결과물이 좋든 안 좋든 내용은 나타나겠죠. 차례나 뭐 이런 목록도 있지만 어떤 결과물은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다? 만족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족한. 그래서 컨텐트는 만족한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 가셨나요?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두 사람이 어떤 걸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결과물 만족한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컨텐트는 경향이 부딪히고 컨센트는 서로 보내는 거니까 센트가 뭐라고요? 보내다. 그러니까 주고받으니까 무슨 뜻이야? 동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드 아까 말했죠. 널빤지. 그러니까 거기를 밟고 올라가니까 무슨 뜻이 돼? 탑승하다. 꼭 기억하세요. 브로드는 넓은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어브로드가 해외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건 발음 잘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게 뭐냐면 데일리입니다. 뭐라고요? 데일리. 이 두 번째 거는 뭐 다 알죠? 다이어리. 그다음 요거는 요게 발음이 제일 어려워요. dairy. 자, 그래서 요 데일리는 데이가 어원이죠. 날. 데이 알죠? Monday, Tuesday. 데이라는 말이 어원인데 이게 어원이라서 날마다라는 뜻이 되고 다이어리는 다이얼이라고 알아요? 다이얼 돌리다. 다이얼 DIAL인데 이게 이렇게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 옛날 전화기는 손으로 이렇게 돌렸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라고 했는데 다이어리가 바로 매일매일 돌면서 쓰는 일기. 그다음에 이건 dairy. 이건 차규장, 낙농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소가 우유 짜는 곳. 뭐라고? 소가 우유를 짜는 곳을 낙농 차규장이라고 많이 해요. 그걸 dairy라고 합니다. 이건 솔직히 이건 나도 어원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발음으로 배우면 좋겠어요. 자, 우리 데일리하게 다이어리를 쓰잖아. 근데 오늘은 dairy에 관련된 일기를 쓰고 싶어. 이렇게 외워도 될 것 같네요. 좀 억진가? 아무튼. 자, 여기 나와 있는 is 이거 disease라고 읽어요. 발음 달라요. disease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disease 이게 질병이고 이거는 disease라고 읽어요. disease 발음이 다릅니다. 이게 어원이 있어요. 다행히 is가 무슨 어원인지 아세요? easy 할 때 is인데 이게 편안함입니다. 뭐라고요? 편안함. 쉬운이 아니라 편안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게 질병이냐고? 편안하지 않게 하는 게 질병의 목적 아니에요. 감기 걸리면 콜록콜록 콧물 나죠. 맞아, 아니야. 피부병 걸리면 간지럽죠. 아, 몸을 불편하게 하는 게 질병이구나. disease. 이건 뭐냐면 이 siege 자체의 뜻이 이게 중지예요. 중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 있었는데 심장이 뭐 해버린 거야? 아래로 뚝 떨어져서 중단.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disease가 사망이에요. 꼭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seize도 많이 나오니까 꼭 외워주세요. seize가 중단하다, 멈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콜렉트 많이 들어봤죠? 콜렉트 콜 할 때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콜렉트 무슨 뜻이야? 모으다, 수집하다. 이것도 역시 어원은 몇 개?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을 모으다가 collect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건 correct R 발음이니까 L 붙이면 안 돼요. 이건 올바른 이런 뜻이라서 고치다, 수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LL하고 이건데 이건 뭐냐면 correct는 이게 erase처럼 지운다라고 해서 이렇게 길이 돼 있잖아. 근데 여기를 이렇게 싹 지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길이 어떻게 됐죠? 곧게 됐죠?
이걸 보고 correct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올바른, 정답에 고치다 이런 뜻이 되고 collect는 이것을 뭐 한다는 거야? 끄집어 모은다라는 뜻이니까 뭐 컬렉션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단 이게 어려울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휘어 있는 길을 erase, 지워버린다. 그래서 곧게 만든다. 뭐 elect 혹시 아세요? elect, 선거, election이라고 많이 하는데 erect는 역시 직립의 똑바로 선인데 이게 바로 아까 erase라고 아세요? 지우다? erase, E-R-A-S-E 이게 erase에서 eraser가 지우개인데 이게 지우다예요. 그래서 여기 어원이 요거랑 같아서 뭐 한다라는 거야? 직립의 똑바로 선. 나는 어떻게 가는데? 이렇게 휘어가는데 나를 이쪽 지우고 이쪽 지워서 직립으로 만드는 게 erect입니다. 그럼 elect는 뭐냐? 말 그대로 끄집어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뿅 이렇게 뽑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elect가 선거라는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앞에 2가 붙어 있는 이미트와 5가 붙어 있는 오미트는 차이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미트도 이게 이동이 어원이에요. 트랜스미트나 이렇게 미트가 많이 퍼미트도 이동인데 이 이동의 뜻을 글자가 이상하다. 그죠? 이동인데 이 이동이 밖으로 이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안에 있다가 밖으로 뻥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바로 뭐다? 발산하다, 빛을 뿜다. 그래서 이미트라고 하고요. 오미트는 오미 잡아서 안 보이게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하다. 이미트는 빛을 발산하다, 물을 내뿜다, 불을 내뿜다고 오미트는 있던 놈을 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해서 없애버리는 걸 오미트 생략하다라고 합니다. 둘 다 오미트, 이미트 헷갈리니까 꼭 외워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ethical이 있고 ethnic이 있는데 둘 다 s 이렇게 나왔죠. 이게 어원이 사람이에요. 사람이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걸 ethical, 윤리적인이에요. 도덕적인이라는 말보다 조금 더 어렵죠. 근데 ethnic은 진짜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말해서 민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발음을 ethical, ethnic, 이 n 차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expand가 있고 이거 이름 찢어야 돼요. 발음 기호가 expand 해가지고 입을 찢으셔야 돼요. expand 확대하다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위 왼쪽 오른쪽 아래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걸 expand라고 해요. 그래서 확대하다 확장하다라는 뜻도 돼요. 뭐라고요? 확장하다. 근데 여기 있는 expand는 요거부터 할게요. extend는 이게 양쪽으로만 퍼져요.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그러니까 뭐야? 수명이나 시간을 넓히다. 그러니까 넓힌다는 게 위아래가 아니라 옆이에요. 그래서 extension하고 expansion은 좀 달라요. 근데 뭐 둘 다 비슷하니까. expand는 우리 알죠? expensive라고 해서 비싼 알아요? 비싼? expensive. 이게 이것 때문이에요. 소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expensive가 비싼이라는 뜻이 돼요. expensive. 꼭 기억하세요. 이게 비싼이라는 뜻인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알겠죠? expand, expand, extend. 꼭 기억하세요. 자, expect는 ex가 받기라는 뜻이고 팩은 스펙처럼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앞을 내다본다, 밖을 내다본다, 기대하다겠죠? 이 accept는 어떤 느낌이냐? 이게 비슷해 보일 뿐이지. 자, 셉은 잡는 거예요. 뭐라고? 잡다. 그리고 ex는 받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밖으로 잡아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외하고 except. 그러니까 약간 오미트하고 비슷한데 걔는 아예 그냥 아래로 끌고 내려가 버리는 거고 얘는 밖으로 빼는 거예요. 제외. accept는 AC가 AD와 같은 어원인데 뭐뭇을 향해서라고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뭐야? 잡아서 나 쪽으로 데리고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다. 그래서 expect 기대하다, accept 제외하고 accept는 받아들이다. 둘 다 동사고요. 얘만 전치사예요. 이게 preposition이라고 해서 전치사라는 뜻이거든. 꼭 알고 배우셔야 돼요. 나중에 그냥 대충 제외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여기 export도 자꾸 ex가 나서 좋네. ex가 어원이 뭐라고요?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 근데 이 port는 항구예요. 항구 밖으로 뽑아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 수출하는 거구나. 알겠죠? 반대말은 income 알죠? income 수입하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단어들은 기본 단어니까. expert는 슈퍼맨처럼 뛰어넘는데 엄청 뛰어난 사람. 그걸 전문가라고 하죠. 그걸 같은 말로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요. 스페셜이 특별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전문가라는 뜻이 돼요. 꼭 알고 계세요. flash, fresh, 그다음에 flash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거 우리 많이 쓰죠. 이게 조명, flash 이게 빛 이런 뜻이고 여기 나와 있는 fresh는 신선한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flash를 잘 모르세요. 이게 살점이라고 해서 좀 많이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누굴까요? 당연히 얘나 얘죠. 근데 그래도 얘가 나중에 나오니까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야 어두우니까 flash 좀 줘. 알겠지? 그랬더니 fresh한 살코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아 미안해요. 쓸데없는 얘기했네. 이게 경선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해요. 자, warm 발음이 똑같은데 요거는 따뜻하다라는 warm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다리 없이 기어다니는 벌레들 있죠? 그걸 지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렁이가 earthworm이라는 거 아세요? earthworm. 이 earth가 지구라는 뜻도 있지만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땅에 사는 벌레라는 지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worm이랑 비슷한 게 insect라고 아세요? insect. 이게 곤충이란 뜻인데 여러분들이 곤충과 벌레를 같게 보면 안 돼요. 인섹트는 날개 달린 애들도 다 포함하거든. 그러니까 worm은 다리만 없는 기어다니는 벌레, 뭐 애벌레나 이런 거. 뭐 다리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기어다니는 애들. 인섹트는 날고 기고 다 모은 애들. 근데 뜻은 비슷해요. 발음이 똑같습니다. flee. 이게 뭐냐? flee는 우리 과거분사표에서 배웠죠? fled, 달아나다, 도망치다. 이게 fly랑 비슷한데 이 flee는 벼룩인데 벼룩이요. 여러분 튀는 거 아세요? 자기 몸의 몇 배를 뛴다더라. 그 달아난다는 뜻이에요, 얘도. 그래서 벼룩이 옮는다고 하죠.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에게로. 그래서 flee가 벼룩이란 뜻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 유전자라는 어원입니다. 이게 gene이라는 것에 반대는 이제 어원인데 gene가 유전자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 유전자가 같다는 건 뭔 말이에요? 물려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야. 천재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타고난 거지. 그래서 genius가 유전자. 어원이 돼서 천재. 그리고 우리 친자 소송할 때 아빠의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 뭐예요? 유전자 검사하죠. 그래서 이걸 genuine이라고 해요. genuine. 이게 진짜이라는 뜻입니다. 꼭 알고 계세요. self, myself, yourself, self service.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고요. shelf. self가 아니라 shelf. 이거는 선반이라는 뜻인데 요게 선반이 한 개만 있진 않잖아. 그래서 요 F를 V로 고쳐요. 그래서 shelves라고 해요. shelves. 복수로 많이 쓰이니까 같이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amazing. 이거 많이 들어봤죠? amazing. 이게 바로 남을 뭐하다? 놀라게 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크게는 어렵진 않은 단어니까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보면 여기 amuse라고 보이시죠? amuse. 뭐가 보여요? 뮤직 보이세요? 뮤직이 뭐 할 때 틀어? 기쁠 때 사람들 기쁘고 즐겁게 만들 때 쓰잖아. 그래서 이게 amuse가 뮤직 이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musement park 아세요? amusement park. 이게 바로 놀이공원입니다. 뭐 하는데 하는지 알겠죠? 기쁨을 주는 곳.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좀 숨 좀 쉬면서 할게요. 50번까지 오늘 합니다. 50번까지 하고 한번 좀 버텨볼게요. attend to, attend on. 우리 형식을 배웠으면 좀 쉽게 알 텐데 여기 전치사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3형식이고 얘는 둘 다 1형식이라고 이해해 볼까요? 그럼 attend는 뭐냐면 AT가 AD처럼 내가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해서 이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근데 tend는 경향이라고 했죠? 자, 참석하다, 출석하다. 학교 왜 가요? 가야죠. 의무니까. 교회 왜 가요? 아니, 교회 다니니까. 이런 식으로 의지로 가는 게 attend예요. 참석하다. to는 방향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바라보는 느낌, 주의하다, 주목하다.
그래서 attention 하면 차렷이란 뜻이 되죠. 그게 이겁니다. 선생님 봐야죠. attend on은 어떤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어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걸 on이라고 해요. on이 켜다잖아요. 그래서 attend on이 시중들다. 언제 손님이 주인이 날 부를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한 상태. 꼭 기억하세요. 요거 발음 기호가 뭐냐면 beast라고 읽어요. beast. 짐승, 야수, 짐승이란 뜻이 있고요. 여기 내가 bring 이거 알려주려다가 이거 말했던 건데 breast라고 읽어야 돼요. 뭐? breast. 이게 가슴이긴 한데 이게 약간 그 남자 가슴이 아닌 여자의 가슴을 말해요. 그래가지고 젖 가슴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기에게 뭘 주기 싶은 거, 아기에게 모유를 주기 위해서 있는 가슴이 breast예요. 그래서 여성들 여기 가슴 이제 그 breast pad라는 것도 있고 많이 이게 브라이죠, brazier 이게 이거 어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bring 이게 좀 알아야 되는 게 지금 breast 같은 경우는 남자가 아닌 여자 가슴을 말할 때, 즉 아기를 기르기 위해 달린 가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해했죠? 그럼 남자 가슴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럼 chest요. chest는 그냥 남녀 모두 가슴, 흉부라는 뜻인데 이게 장롱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가슴을 연다? 장롱 여는다. 이렇게 딱 중앙에 있잖아요. chest가 장롱이라는 뜻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가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요거는 believe가 어원입니다. 여러분 believe 알아요? 몰라요? believe 믿다죠, 믿다. 그래서 이게 신념, 믿음, 이 belief고요. 이건 brief라고 해요. brief.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브리핑이 뭐냐면 긴 문장이나 긴 내용을 어떻게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쉽죠?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발음 기호 써줘야 돼요. 버글러입니다. 버글러. 이거는 뭐냐? vulgar.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이 버글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강도라는 뜻으로 우리 robbery 알아요? ROBBER인데 이 rob이 빼앗다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빼앗는 사람을 이제 robbery라고 하는구나. 근데 이 버글러는요, 아예 대놓고 사람들한테 칼들이 대고 하는 사람을 버글러라고 해요. 이해 갔죠? 버글러. 무섭죠? 버글러. 러버리하고 thief 이런 걸로 배우시면 되고, vulgar는 저속한, 천박한, 통속적인 아세요, 여러분? 통속적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은근히 모르는데. 있는 그대로란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럼 약간 무슨 뜻이야? 배운 적 없고 수염 길러져 있고 막 발가벗고 다니고.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저속하고 천박하죠. 그래서 벌거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이게 좀 어원이 여자의 성기가 벌버거든요. 벌버. 여자의 성기를 영어로. 근데 이걸 드러내고 다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천박해요. 남자도 그런데. 그지? 그래서 벌거, 버글러.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conservation하고 conversation을 한번 볼까요? 우리 컨절브가 보존하다라는 동사인 거 아세요? 컨절브 자체가 이게 보존하다예요. 근데 이 가운데 썰브 보여요? 썰브 섬기다. 우리가 자연을 섬기는 거야. 우리가 동물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컨저베이션이 보존이고 컨버세이션은 다 아니까 넘어갈게요. 대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둘 다 어원은 둘입니다. 자연이 인간이 자연을 섬긴다. 보존. 두 명에서 주고받는 대화. 이 컨템프트가요. 역시 두 명이라는 어원은 맞는데 템프가 성질이란 뜻인 거 아세요? 성질. 그래서 이 템퍼러처가 온도라는 뜻이 있는데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열이. 그래서 컨템프트가 서로가 서로에게 열받게 하는 행위. 그래서 컨템프트가 경멸, 모욕이라는 뜻이 있고 컨템플레이트는 그 성질을 서로가 죽이는 거야. 레이트가 늦은이죠. 성질 좀 덜 내게 하려고 하는 게 숙고하다. 숙고가 뭐예요? 오래 생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contemplate 숙고하다, contempt 경멸. 둘 다 어원은 성질. 얘는 성질 내는 거, 얘는 성질을 늦게 내는 거. 알겠죠? explode하고 explore는 ex가 바뀌라는 어원은 같아요.
밖으로 나가는 건데 이 explode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폭발 빡 하고 터지는 거. explode. 밖으로 뽕 터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산이 뽕 터져가지고 이거 화산 폭발이잖아. 그래서 volcanic eruption도 하는데 아무튼 explode는 이런 느낌이고 explore는 어떤 느낌이냐면 인터넷에 여러분들 이런 마크 본 적 있죠? 이렇게 이 동그라미 아주 파란색으로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어의 약자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 밖으로 나아가서 캐낸다. 원래 플로우 알아요? 쟁기질하다 플로우 PLOW 이게 쟁기질하다인데 밖에 나가서 찾아보는 거야 땅을 이렇게 그게 탐험하다예요. 좀 아시겠어요? 익스플로어. 자 얘랑은 발음이 같으니까 좀 잘 봐야 됩니다. 얘도 fair이에요. 뭐라고요? fair. 얘도 뭐야? fair이에요. 스펠링으로 알아야겠죠? 자 여기 있는 fare은 이 운임, 교통요금이라는 뜻으로 여러분 따라해봐요. fine. 이게 I'm fine, thank you의 fine인데 이게 좋은이라고 보다는 요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charge a fine 하면 요금을 부과하다거든. 그래서 이 fare, fine 다 요금이라는 뜻이고 여기 나와 있는 fair은 우리가 뭐만 알고 있어? 공평한만 알죠. 근데 아름다운, 박람회 뭐 하자는 거야 이거? 그쵸? fair이라는 건 공정하다는 뜻은 맞는데 이게 누구의 기준이냐면 백인들 기준에 이 단어를 썼겠죠. 흑인이 처음부터 영어를 배우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지들이 봤을 때 공정하다는 건 뭐야? 아름답다는 게 말 그대로 피부가 하얗다는 뜻이죠. 하얀. 그래서 이게요 진짜 거짓말하고 fair이라는 뜻 중에 피부가 희고 이제 고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피부가 희고 고운. 누가 만든 거야? 백인. 그래서 아름다움도 백인의 기준이 fair입니다. 그럼 박람회는 뭐냐면 전시회와 다르게 박람회는 어떤 하나를 주제를 줘요. 만약에 결혼이라는 주제를 딱 주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다 똑같은 부스, 똑같은 공간을 나눠받아서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많이 주고요. 뭐 중소기업이라고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적게 주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공간 안에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물건을 팔고 홍보하는 걸 박람회라고 해요. 취업 박람회는 취업에 관련되어서 인재를 뽑기 위한 회사들이 여기 올 거고 결혼은 당연히 결혼. 그러면 아이는 그래 아이와 관련된 뭐 유아복이라든지 놀이기구 장난감 이런 걸 파는 회사들이 똑같은 공간에 모여서 이렇게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박람회예요. 어원 알겠죠? 다 공정한 아름다운 박람회. 여기 있는 flame은 여러분들 그 불꽃이라고 해서 fire를 알고 있잖아요. 이게 flare가 이게 날아간다는 뜻인데 이게 바로 불길이라고 해서 단순히 불이 아니라 이렇게 타닥타닥 이렇게 날아가는 불꽃들 있잖아요. 이렇게 잘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불꽃이 있으면 이 위에 손 닿지 않았는데도 뜨겁잖아. 요걸 flame이라고 해요. 불꽃이라고 하고요. frame은 이게 틀이라는 뜻으로 어떤 액자라는 뜻도 있어요. 뭐라고요? 액자. 왜냐면 액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 게 액자가 아니라 요만큼의 또 똑같은 요 유리가 들어가고 여기가 바로 프레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사진은 네모네 동그래 네모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골격, 뼈적, 틀, 뼈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레임이 만약에 동그란 프레임이면 여긴 도넛 같은 걸 만들 거고 만약에 여기가 하트 모양의 프레임이면 하트 모양의 초콜릿이 나오겠죠? 그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frame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오늘은 50번까지만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많은 양인데 이제 100번, 117번까지 가려면 좀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좀 끊어서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고 자주 보고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구독 이딴 거 누르지 말고 내가 뭘 했어? 공부나 더 하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끝.